한동훈 폰은 못 열고 있는데 결국 박성재 폰은 열렸습니다. 이걸로 가장 불안한 사람은 박성재보다 김건희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과수가 결국 박성재 휴대전화를 열었다는 대목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기잠금이 풀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동안 권력형 사건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하나가 수사를 멈춰 세우고 시간을 끌어 재판 흐름을 비틀고 여론을 흐리게 만들던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그 길이 막혔습니다. 박성재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국과수가 난수 입력 방식으로 잠금 해제에 성공했고 그 결과가 기소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목에 걸린 가시가 빠진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는 최소한의 안도감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흐름이 이렇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8월 4일 박성재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박성재는 비밀번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안에 메시지, 통화기록, 파일 위치기록 같은 것들이 사실상 잠겨버리니 수사는 곧바로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검 의뢰를 받은 국과수가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해 결국 성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 박성재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종석 출국 금지를 해제한 혐의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순직해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박성재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들이 기존 수사 흐름을 바꾸는 단서가 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해 12월 11일 기소했다고 합니다. 박성재가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메시지들이 결국 되레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 사건의 뼈대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재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과 직결된 부분, 권한 남용과 직결된 부분, 그리고 김건희 관련 부정한 청탁 의혹까지 이어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 검찰국, 교정본부, 출입국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시됐습니다.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국회 입법 활동을 비판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할 논리를 만들고 문건을 작성시키는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거론됩니다. 그리고 김건희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과거 여사들 수사는 왜 안 하나 같은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시켜 김건희 관련 수사 상황을 별도 보고받은 등 부정한 청탁에 응했다는 취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검은 메시지 교환 직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흐름과 맞물려 박성재의 개입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김건희가 2024년 5월 전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을 보냈고 5월 13일 수사라인이 전격 교체됐으며 이틀 뒤 김건희가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대목은 검찰 조직 내부 인사와 수사 흐름이 외부 메시지와 같은 시간대에 맞물려 움직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윤석열도 전송했다는 조사 내용까지 거론됩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김건희 문제가 결코 뒷전으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내란은 내란대로 엄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의 그림자 아래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흐리게 만들거나 이건 나중으로 미루는 순간 권력의 핵심 연결고리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그 탈출로입니다. 정치권에서 한동훈이 끝까지 비밀번호를 열지 않고 버틴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어 왔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비밀번호를 쥐고 있으면 시간을 벌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흐름이 바뀌고 여론의 온도도 떨어지고 수사팀도 바뀔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해왔다는 의심이 늘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과수가 잠금을 풀어버리면 비밀번호로 버티는 전략 자체가 힘을 잃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협조를 구걸하는 단계에서 증거를 추출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사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박성재 휴대전화 잠금 해제는 내란 수사와 별개로도 상징성이 큽니다. 권력형 사건은 늘 증거가 없다가 아니라 증거가 있는데도 못 건드린다 해서 무너졌습니다. 압수수색은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다. 포렌식을 맡겼는데 실패했다. 시간이 지나 자료가 삭제됐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건 하나였습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느려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빨라진다는 불신입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한 조각이 바뀌었습니다. 국과수가 해제에 성공했고 그 자료가 실제로 기소로 이어졌다고 하니 수사가 말의 싸움이 아니라 자료의 싸움으로 넘어갈 토대가 생긴 겁니다. 더 주목할 건 내란 특검이 순직해병 특검팀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는 대목입니다. 특검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장면이 아니라 수사 대상의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특검이 다른 특검의 보관 영역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연결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란과 순직해병 사건이 서로 다른 트랙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결국 권력의 상층에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문제가 다시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란 재판 일정이 빽빽하게 잡히고 윤석열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김건희 의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란의 후속 조치 수사 개입, 인사라인 교체 메시지 교환 같은 것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순간 김건희는 사건의 주변 인물이 아니라 권력 작동의 정점으로 올라섭니다. 박성재 재판이 26일부터 시작되고 주 2회 진행된다는 것도 가볍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박성재와 이완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규는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을 단순한 연말 저녁 식사라고 언급했다가 허위 증언 혐의를 받는다고 하고 특검은 실패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만들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말이 아니라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강한 자료가 무엇이겠습니까? 회의록이 없으면 통화 기록과 메시지가 남습니다. 문건이 없으면 지시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휴대전화 안에 있었다면 잠금 해제는 곧바로 재판의 무게중심을 바꿉니다. 여기까지 보면 김건희가 뒷전이었던 느낌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란 사건은 워낙 크고 윤석열 재판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특검의 구형이 강해질수록 언론의 초점도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권력형 범죄의 본질은 한 방향만 보는 순간 놓치기 시작합니다. 내란은 실행의 범죄이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만든 건 권력의 네트워크입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누가 보고를 받았고 누가 인사를 흔들었고 누가 수사를 바라봤는지 이 부분이 빠지면 실행자만 처벌하고 구조는 남는 결과가 됩니다. 국민이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구조를 끊어내라는 요구입니다.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누가 더 위에 있었는지를 끝까지 파고들라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박성재 휴대전화에서 김건희와의 텔레그램이 확보됐다는 대목은 그래서 사건의 무게를 다시 재배치합니다. 김건희가 수사팀 구성과 인사라인 교체를 문제 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실제로 수사 라인이 바뀌었다는 흐름이 사실이라면 이건 개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라인, 검찰 조직의 인사, 수사팀의 구성과 유지 이 모든 것이 정치 권력과 얽힙니다. 그 얽힘의 정점에서 누구의 의중이 반영됐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리 없다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리 없다는 말을 끝내려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기록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요구하는 태도도 분명합니다.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내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실체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 주변 인물들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수사와 인사를 이야기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흔든 의심을 낳습니다. 의심을 낳았으면 해명도 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 상식이 법정에서도 통하는 나라입니다. 내란은 내란대로 끝까지 가야 하고 김건희 문제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뜨겁게 불태우고 하나를 미지근하게 두면 결국 권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향해 가는 길의 문이 이번 잠금 해제로 하나 더 열렸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